자, 오늘 7월 12일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7월 12일 수요일 시장 정리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일단은 나쁘지 않게 일단 끝이 났어요. 미국 나쁘지 않게 끝난 이유는 CPI가 좀 괜찮게 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말씀해 드릴 때 중고차 가격 자체가 좀 많이 하락을 했고, 이런 중고차 하락 부분은 전체 미국의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 가까이 돼요. 3% 가까이 되기 때문에 녹화 방송을 합니다. 유튜브는 3%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 자체가 어느 정도 있죠. 특히 이제 이전에 CPI가 많이 상승을 했었던 가장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중고차 가격이 좀 많이 상승을 했었고, 중고차 가격 상승 부분으로 인해서 CPI가 좀 많이 올랐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당연히 CPI가 좀 안정세를, 이번에 맨하임 중고차 가격 지수가 빠졌다는 것은 CPI가 안정세를 취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도 일단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주거비 부분도 사실 좀 문제인데요. 최근에 이제 4개월 정도 부동산 가격이 다시금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중국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전세라든지 월세가 보통 2년 단위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1년 단위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금리 올라가기 시작을 했었던 부분하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부동산 가격이 좀 많이 빠졌죠. 그때부터는. 지금 한 4개월 정도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이전 가격을 회복한 건 아니고, 이전에 부동산에, 미국에 작년에 부동산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은 이제는 만기가 돼서 다시 재계약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제 재계약 가격 자체도 당연히 싸겠죠. 이건 우리나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2년 전에 이제 부동산 들어가신 분이 지금 이제 재계약을 하게 되면 대부분 다 가격 낮춰달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다. 따라서 주거비 부분이 일단은 가격이 좀 빠질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로는 중고차 부분도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CPI는 빠질 거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는 3%대 보고 있고요. 컨센이 좀 심하게 보는 데는 2%대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얘기 자체는 어떻게 보면 CPI가 낮게 나온다라는 얘기는 이번에 금감원이 아니라 FOMC 회의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굉장히 강하게 한다, 2차례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 자체가 CPI가 낮게 나오면 금리 인상을 강하게 안 할 수도 있겠네라는 시장의 반응 자체가 약간 좀 이게 좀 쌓여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은 보여주게 되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기술주들도 조금 안정을 취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흐름 자체를 보면은, 그러면은 나스닥이 흐름을 완전히 잡았냐? 아니에요. 저 흐름을 완전히 잡은 건 아니고 여전히 약간 좀 불안합니다. 불안하죠. 패턴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일단 수렴형 패턴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의 룸 자체는 일단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 패턴 자체를 어떻게 상방으로 돌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부터 관건인 것 같아요. 이거 돌파 못하면 어차피 별로 의미는 없고, 패턴으로 가기 시작을, 만약에 진짜 본격적으로 패턴으로 가기 시작을 하면 좀 많이 지루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반등하고 미국 시장 반등했는 거에 즐거워하지 마시고, 반등할 때 13,900포인트 정도 돌파 안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13,900포인트 정도 그냥 돌파를 그냥 해버리는 게, 정확하게 포인트는 13,864포인트 정도 되는데 그 부분 돌파 안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그런 부분이 일단 있고, 우리 시장은 거래소부터 보도록 하죠. 거래소부터 보면 이틀째 연속으로 이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별다를 건 아니죠. 상승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별다른 부분은 일단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지금 오르고 있으면 아마 다 즐거워할 겁니다. 저도 즐겁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시장이 상방이 아니라는 거죠. 일봉상으로 보면은 고점이 이렇게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요게 기술적 반등입니다. 물론 이걸 기술적 반등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 거래가 중요해요. 거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거래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이틀 연속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가는 게 단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상승으로 올라가는 주력 파동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일단 하고는 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가는, 포지션 자체가 기술적 반등으로 가고 있는 거죠. 거래량은 기술적 반등이 아닌데, 이번에 올라가고 있는 저항선이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590포인트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2590포인트에서 이걸 돌파 안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하나 기억을 해 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내일이나 모레 정도 되면 부딪힐 것 같거든요.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만약에 여기서 부딪혔다가 이전처럼 꺾이는 모습이 만약에 보이면 그때는 좀 이익을 좀 챙겨야 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요 모양이 안 나오면은 굳이 챙길 이유는 없는데 부딪혔다가 깨지는 모습이 보이면 좀 챙겨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미리 생각은 해두시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안 꺾이면은 아닙니다만은. 코스닥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한 2, 3일 정도 남았다. 2, 3일 정도 상승이 남았다. 2, 3일 정도 오르면 저항선에 부딪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실은 거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거의 패턴선 근처에서 반등을 시작을 했고요. 패턴선 상단까지요. 혀가 너무 짧네요. 혀 길게 하는 수술을 한번 해줘야 되나? 자, 이렇게 지금 돼 있죠. 이것도 지금 보면 저항이 거의 다 왔죠. 그렇죠? 허니웨이 있는 보이시죠? 여기가 저항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루나 이틀, 3일 정도 하면 바로 부딪히는 자리 근처까지 가게 되고 이전과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저항선 근처에 부딪히는 모습이 보이고 그 자리에서 저항받고 무너지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또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죠. 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두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흥분하는 경우가 많은데 흥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꺾이면서 같이 꺾이는 종목이 나오면 난 좀 팔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좀 강세인데 사실은 별 다른 게 없어요.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위주로 다 뭐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라 가지고 별다른 거 일단 없고요. 삼성중공업 오늘 8% 정도 오릅니다. 차트만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삼성중공업은 지금 8%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를 한번 잡아보면 여기서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거죠. 저점까지 이렇게 빠져 주셨고 그런 다음에 요거 잘 봐요. 여기까지 오르고 난 다음에 무너지면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뭐가 나온다 그랬죠? 패턴이 가장 많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지금은 그 패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중이죠. 패턴 안에서 움직이다가 오늘은 일단 돌파를 시도를 했습니다. 이제 패턴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긍정적으로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 단지 이제 하나 저항선만 하나 더 잡고 가도록 하죠. 지금 이 종목 저항이 8,950원 정도 돼요. 8,950원 정도가 되니까 8,950원 강한 저항을 어떻게 뛰어넘는지 미리 체크를 하세요. 8,950원이 저항입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6%대 강세 움직임. 요건도 말씀을 일단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렇죠? 포스코 홀딩스 오늘 올라갑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준비를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라도 좀 봐주시고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 굉장히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가 저는 밑에서 신고가 밑에 신고가 이런 종목들 잘 보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밑에 신고가가 무슨 얘기인가요? 보통 이제 시장 안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고가가 52주 신고가란 말이죠. 52주 신고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52주 신고가. 근데 52주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지금도 어립니다만은 어릴 때 책에 보니까 신고가 종목을 공략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고가. 그때가 이제 2003년이었나? 2003년도 지금 한 20년쯤 전에 2003년도에 책을 보니까 신고가 종목 지금도 그 얘기를 하는데 신고가 52주 신고가를 공략을 하래요. 그런데 왜 52주 신고가를 공략을 해야 되냐 하면 매물이 없고 프란티어죠. 그렇죠? 프란티어 이제 못 보는 곳으로 가는 곳이고 뭐 이러면서 막 이걸 하래요. 그래서 그걸 해봤더니 연락 물리더라고요. 어릴 때. 그래서 이걸 엄청 많이 물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신고가 하라는 얘기 자체가 많은 그 투자 명인들이 신고가를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건 가만히 보면 이런 식의 신고가 있죠. 보입니까? 이런 식의 신고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52주 신고가 뿐만 아니고 이거는 지금 몇 년째 신고가긴 한데 알고 보면 주가 수준 자체가 바닥에서 탄하고 있는 거죠. 추세로 보더라도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하락으로 가다가 그렇죠? 이렇게 하락으로 가죠. 그 다음 횡보로 가다가 상방으로 이제 전환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한테는 여러분들 조금 주목을 하실 필요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봐야 돼요. 예전에 제가 제가 추세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필명을 추세라고 썼던 적이 있어요. 이거 추세, 그러니까 예전에는 추세 강준력이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꼭 호처럼, 그렇죠? 추세 강준력이었었는데 2009년도
2009년도였던 것 같아요. 2009년도에 추세 강준작이라고 쓰면서 추세를 이 추세 이게 보입니까? 이러면서 제가 이걸 갖다가 제 사인할 때 이렇게 진짜 했었거든. 사인 누가 이제 책이나 이런 데 사인해달라 그러면 이게 추자잖아요. 추자. 그쵸? 추세라고 이렇게 썼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지금 끄이려 맞추는 것처럼 해서 추세라고 이렇게 사인을 한 건데, 왜 이게 뭐냐 하면 여기에서 이제 40일 이상의 신고가를 얘기를 합니다. 바닥권에서 40일 이상의 신고가를 얘기를 해요. 40일 이상의 신고가를. 보통 이러고 난 다음에 치는 종목군들이 보통은 날아가는 경우, 성공을 하면 완전히 날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날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는 여러분들이 뭐가 됐든지 간에 이거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타점을 언제 잡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문제가 일단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게 지금 신고가를 내고 난 다음에 주가가 밀렸다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요 박스로 봅니다. 일단 요 박스로 보고 이제 대응을 하는데, 그럼 방법은 이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바닥 부분에 추세 돌릴 때, 아니면 고점에서 추세 한 번 더 강화시킬 때, 그렇게 딱 되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포스코 홀딩스는 계속 관심 가지고 보시고, 저도 사인을 일단 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이걸 모멘텀 상으로 생각하면 뭐냐면, 전 세계 조강 생산량 중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이 환경 문제라든지 하는 부분들 때문에 조강 생산량 자체를 전체적으로 조금 줄이고 있다. 공급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철강 사용량 자체가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철강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 신차, 자동차에 냉연 강판 쓰는 부분이 일단 있는데, 요즘은 전기차로 자꾸 바뀌고 이런 부분은 신차 판매량 자체가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일단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되고요. 시장 안에서 요즘 굴삭기 엄청 많이 팔린다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굴삭기가 왜 팔리냐면 인프라 투자 때문에 굴삭기가 팔린대요. 그럼 인프라 투자를 할 때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 건물을 하려고 그러면 철골 들어가야 되고 H빔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냥 뭐라고 할까요? 풍력 발전 단지를 세울 때도 풍력 발전 단지가 육상에 있는 거 굉장히 높잖아요. 높다는 얘기는 밑에 철근하고 엄청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를 한다는 얘기 자체는 기본적으로 철근, H형광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니까 의미가 있죠. 전방 사업이 좋아진다는 거고. 요즘 주식 중에서 하나 슈팅하고 있는 주식이 있어요. 뭐가 있죠? 슈팅하는 주식? 조선주들이 미친 듯이 슈팅을 하고 있습니다. 슈팅 왜 하나요? 신규 선박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증가한대요. 배는 나무로 만들지 않죠? 배는 뭘로 만드나요? 후판으로 만들죠? 당연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급 사이드 자체는 중국이 일단 줄이고, 수요 사이드 자체는 지금 전방 산업의 전방 산업이 지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강이 그렇게 생각하면 다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표적으로 포스코 홀딩스부터 일단 보자. 사실은 이제 신재생 관련돼서 이제 철강 관련된 종목들, 세아베이스텔 지주라든지 하는 종목군들은 이미 떴죠. 얘들이 이제 덩치가 커가지고 뭐 아직까지 이러고 있다 이렇게 또 봐줄 수는 있습니다만은 전체 사업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고, 이거 지금 사실은 21만 원이 지금 40만 된 거거든요. 보입니까? 이게 굉장히 느리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이거 지금 작년 10월 달만 하더라도 20만 원이었는데 지금 40만 원 돼 있어요. 1년도 안 돼서 지금 100% 나죠. 안정적인 종목으로 100%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다라는 거 일단 체크를 하시고, 분할 매수 하나요? 우리 인생에 분할 매수가 있나요? 투자의 관점으로 지금 내가 사서 이 종목이 밀리든 말든 난 무조건 들고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분할 매수 하셔도 좋은데, 이 종목 사서 바로 수익 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 안 합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한번 해 드릴 시간이 있으면 해 드리면 참 좋은데, 투자하고 트레이딩은 달라요. 임손영님, 그쵸? 투자하고 트레이딩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투자를 할 때는 분할 매수가 가능합니다. 트레이딩은 분할 매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건 나중에 되면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죠. 투자하고 트레이딩은 완전히 달라요. 제가 한 번씩 예를 들 때 하늘에 나는 거와 물속을 이렇게 헤엄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달라요. 똑같이 주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만 게임 자체가 달라요. 뭐하고 비슷하냐면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뭐 당구 치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있는지 당구를 칠 때 그 뭐지 이렇게 돌리는 거 제가 당구를 예시를 이걸 들는 게 아닌데 아무것도 없나 같은 모양인데 다른 거 하는 거 고스톱 치는 거 하고 떼이 하는 거 하고 떼이라 그래요? 섰다? 이거 하는 거는 다르잖아. 이해갑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 똑같이 그쵸? 3쿠션 하는 거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똑같은 걸 들고 합니다만 게임 자체가 다른 거야. 투자하고 트레이딩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투자하고 트레이딩은 똑같은 걸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다른 거죠. 우리 나인볼 3쿠션 아니면 수영복 입고 수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접영하는 거하고 자유형하는 건 다른 거죠. 게임 자체가. 그렇지 않나요? 평영하는 거하고 접영하는 건 완전히 게임이 다르잖아요. 게임 다르잖아. 그렇죠? 똑같이 물속에 들어갑니다만은 프리다이빙 하는 거하고 수영하는 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차트를 보고 똑같은 걸 보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헷갈리면 안 된다고. 어쨌든 아니 방법이 다르다고. 퍼니 걸림 들었다 1번. 종목은 같아도 방법이 달라. 종목은 같아도 방법이 달라. 시각도 다르고 아예 달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거 하니까 말씀드리면 수영하잖아요. 수영의 목적은 뭐죠? 뜨는 거죠. 뜨는 거. 물 위에 떠야 되잖아요. 수영의 기본은 물에 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에 떠 있는 거죠. 물에 떠 있는 건데 프리다이빙의 기본은 뭔가요? 프리다이빙은 뜨는 건가요? 아니죠. 이건 가라앉는 거죠. 뜨는 거 됐다 어려워요. 가라앉는 거 진짜 어려워. 가라앉질 않아. 몸이 가라앉지. 프리다이빙은 가라앉는 게 목적이고 수영이 뜨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똑같이 뭐 입고 있어요? 똑같이 수영복 입고 있고 그런 거잖아. 똑같은 풀장에 들어가서 한 사람은 뜨려고 그러고 한 사람은 깔아앉으려고 그러는 거니까 종목이 같더라도 매매하는 게 다르다고. 오케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어쨌든 간에 나중에 그거는 설명을 한번 해드릴 수 있을 때 해드리도록 하고요. 포스코 홀딩스는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을 일단 해드린 거고 투자 관점은 예전에 말씀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 일단은 체크를 일단 하셔가지고 보시는 게 일단 좋고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는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리다이빙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한번 봅시다. 저도 5m, 저 10m 자격증 이제 겨우 땄는데 하고 싶지만 할 사람이 없는 주변에 하지 않아서 주변에 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고 싶지만 잘 못하고 초보인데 아무도 안 해줘서 그래서 수영 말고 프리다이빙 하자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렇죠. 블럭님 연습하시고 자격증 따시면 갑시다.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은 뭐 조선주들은 우리가 누차 얘기를 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네이버 계속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네이버 올라오고 있는데 네이버는 제가 이번에는 관심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이번 올라오고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 보는 걸로 일단은 생각은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 일단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원랜드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은 아니고요. 카카오도 흐름을 잡을 것 같긴 한데 카카오는 기억을 해주세요. 사람들이 지금 카카오에 대해서 이제 막 이건 역적이다부터 시작해서 뭐 오만 욕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카카오의 원래 초의 뷰가 그렇게 변하지 않았고 지금 이렇게 지금 돼 있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 돌파해서 안착하면 그때가 타이밍이 됩니다. 항상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 이거 미쳤구나 이걸 왜 사냐라고 할 때가 투자의 적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해서 코스피는 일단 봤고요. 코스닥 안에 있는 종목군들,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좀 강하게 움직였는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역시 가장 세게 움직였던 것들 중에 하나는 반도체입니다. 그렇죠? ISC가 오늘 22% 곧장 회복 중입니다. 요거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건 확장입니다. 제가 볼 때는 확장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기 좋을 것 같고 확장은 일반적으로 조금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죠.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깔려 있다 보니까 일단 좀 트레이딩 위주로 수익 나면 좀 챙겨놓고 하는 그런 거 위주로 가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요. 큐렉서 있고 휴젤 오늘 8% 반등. 휴젤은 그렇습니다. 휴젤 됐고요. 윈텍 솔브레인 관심 일단 가져두시고 솔브레인은 이게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라도 볼 수도 있고 LCD라든지 디스플레이하고
아니면은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도 볼 수 있죠. 여기저기 이제 다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일단 추세는 전환됐습니다. 추세 전환됐으니까 관심을 일단 가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기관들도 좀 좋게 생각을 해요. 기관들을 좀 좋게 생각을 하니까 이건 제가 보여드릴 수 있으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면은 오늘 말이 좀 빠른가? 오늘 이상하게 말이 좀 빠르네요, 제가. 솔브레인. 솔브레인이 지금 의견이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 왔다 갔다 하긴 한데 보통 한 번씩 증권사의 의견 자체가 막 싸울 때가 있어요. 이 싸운다라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 하면 어떤 사람은 간다, 어떤 사람은 안 간다, 뭐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간다, 어떤 사람은 안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종목이 있죠. 지금 보시면은 지금 솔브레인인데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신규로 들어왔고 NH투자증권에서 NH투자증권은 크게 의미 없는 것 같은데 하도 의견이 왔다 갔다 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베스트에서는 목표를 낮추고 있죠. 뭘 보는지를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7월 11일에 의견 나왔는 하이투자증권은 뉴죠. 새로 이제 커버하겠다고. 지금 보시면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5월 16일에 냈는데 낮추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키움증권에서는 4월 17일에 의견 냈는데 높이고 있고, 근데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신규로 들어오고, 이게 지금 막 싸우고 있죠. 체크됩니까? 누구는 간다, 누구는 안 간다, 누구는 신규로 넣고 막 다월하고 NH는 여기도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목표 주가를 계속 높이네요, 얘들 지금. 작년 12월 달에 27만 원까지 올렸다가 지금 30만 원까지 올려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거 지금 팔자라고 얘기했던 증권사 의견을 한번 봐야 되겠죠. 다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너는 왜 안 좋다고 얘기하니? 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같은 경우 전방업체 감사안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를 일단 했고요.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감사안 얘기하는 게 요겁니다. LG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이 디스플레이하고 반도체 부분이 좋지 못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일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요거가 나오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반도체 지금 삼성전자 살아나고 있죠. 그렇죠? 삼성전자 봐도 좋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삼성전자 지금 살아나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수요 감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수요가 살아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으니까 이건 문제 없는 것 같고, LG 디스플레이 소재가 LG 디스플레이 라인 구조 조정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스마트폰 판매량 다시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고 지금 TV가 아니고 자동차 쪽에서도 OLED가 계속 들어가고 있죠. 그렇다 1번. 거래량 쪽이 뭐 그런 식으로 일단은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두셔도 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거래가 굉장히 많은 종목은 아닙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가 좀 터졌는데도 평균 거래량이 뭐 지금 보시면 5만 주 정도 일단 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을 굉장히 많이 쌓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정 부분의 물량 자체는 충분히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종목은 1차적으로는 저항 자체가 27만 8천 원이 저항이 될 거고, 2차적은 32만 원까지 일단은 뭐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관심 가져 놓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오늘 좀 움직였어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좀 움직였고, 자동차 움직이는 게 문제인데 자동차가 지금 안 움직이죠. 그쵸? 자동차가 지금 안 움직이고 있는데, 자동차는 개인적으로는 한 이틀 정도 있으면은 한 번은 일단 움직일 거라고 보입니다. 이번 파동에서 움직일 거라고 보이니까 그런 부분들 일단 참고하시고 잘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유튜브 오늘 방송을 일단 마무리 하도록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우리 주강파 가족이 안 되신 분들은 주강파 가족이 되어 주시길 바라면서 내일도 한번 열심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 안녕. 푹 쉬시고 내일 또 우리 즐겁게 한번 놀아보도록 합시다. 놀러 오십시오. 오늘 유튜브 방송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